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룰.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는 총 32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합니다. 각 트레이더는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대회 토너먼트는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12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으로 진행됩니다. 예선전 룰. 본선 자동 진출 인원 4명을 제외한 28명의 트레이더들은 4개 조를 이루어 매매합니다. 각 트레이더에게는 방송 승점, 데일리 승점, 위클리 승점 3가지 기준으로 승점이 부여됩니다. 각 조별로 상위 승점 트레이더 4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최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고 오는 9월에도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셰일 업계가 뚜렷한 부활의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석유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셰일 업체들이 발표한 실적을 보면 이들의 경영 상황이 탄탄할 뿐만 아니라 성장 전망도 밝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일 달러 강세와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금 수요를 떨어뜨리면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물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11달러 하락한 1216.1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3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46.5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 1224.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의 MC 김은혜입니다. 정말 긴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정말 다시 뵙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32명의 트레이더들은 계속해서 거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클리 승점만이 더해지는 최근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예선전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C조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32명의 트레이더 경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품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요. 거기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중계해드릴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두 분의 해설위원입니다. 송준식 해설위원, 이정민 해설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네, 두 분 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먼저 그 긴 연휴 동안 뭐 하고 계셨는지도 또 궁금하고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이 되는 해설, 송준식 해설위원입니다.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 시장은 사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금 지난주까지죠.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 시장 이벤트들을 한번 하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대회가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원유 재고 발표죠, 수요일. 상당히 대회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고 발표 어떻게 또 각 트레이더들이 활용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이 되는 해설 오랜만이십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가 긴 연휴 동안에 정말
대외적으로 큰 이슈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중요한 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월요일 날 뵙는 분인데 이정민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해설위원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해외선물계 내비게이션 이정민 해설위원입니다. 저는 연휴 동안 좀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어찌 보면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도 좀 어려운 장세였어요. 어려운 장세였는데 그래도 이제 추세도 좀 나오는 장이면서 트레이더들이 좀 어렵게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수익을 또 크게 내신 분들도 있는데, 이번 주는 아마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시장들이 이제 변곡점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들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큰 이벤트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변곡점이 될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그 해결책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이렇게 함께 하겠고요. 실시간 외신들은 또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외신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긴 연휴였는데 잘 보내셨나요? 이 시간 동안 이 유럽 마켓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크론의 단선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한번 유럽 지수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 이 프랑스의 CAC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5,399.4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크롱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마크롱 총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이 마크롱 총리가 사실 이 마카롱처럼 굉장히 달콤한 사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가지고도 많이 장난을 치고는 하는데요. 왜 이렇게 스윗한 사나이인가, 왜 이렇게 달콤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브리짓이라는 25살 연상의 선생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사진을 보시면 비주얼 차이는 10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참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여기서 집중해봐야 될 게 진보주의자라는 거죠. 프랑스에서도 손꼽힐 만한 이 진보주의자 마크롱은 평소에도 본인이 이제 개혁을 할 것이다. 여태까지 있었던 정치판을 뒤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마크론의 행동과 선언이 그 프랑스의 민족주의자들로 인해서 야기됐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크롱은 이전의 기득권을 이제 바꾸면서 프렌치 폴리틱을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했었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다시 이 폴리틱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마크롱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이 가장 쉬웠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아직까지도 의원 수가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지켜봐야겠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승리만 한다면 이 프랑스의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던 공약도 지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 시장에서는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있지만 더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투자자들은 이 유럽의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유럽 채권 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 안전자산인 미국 10년채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칩니다. 네, 윤희라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니 해도 프랑스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크롱 후보가 당선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카롱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오랜만에 하면 참 반갑네요. 까끄지수도 상당히 올라와주는 흐름이고, 저희 방송 전에 9시 30분경에는 4월 중 수입 물가지수와 수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저를 대비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해서 좀 짚어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사실 월 초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죠. 네. ADP 고용 변화부터 수요일 날 FOMC 동결 그냥 예상대로 동결 나왔고요. 그리고 5월 5일 비농업까지 나왔는데 수요일 사실 금요일 중요 지표들이
고용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가능성이 사실 88%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 9월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 20% 정도를 밑돌다가 지난주에 좀 변화가 있었죠. 40% 정도까지 지금, 일주일 만에 2배 정도 이제 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물가 쪽도 이렇게 선방을 조금 계속 해준다면은, 옐런이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경제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중요한 두 지표가 고용과 물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두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와주면서 정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그런 재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매매에 대해서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조의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C조의 트레이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배틀리그 예선 C조의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트레이더는요. 자, 수지 트레이더입니다. C조의 조장이죠. 예, 오늘은 어떤 좀 일목균형을 활용한 어떤 매매를 보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레이더는 김경민 트레이더입니다. 네, 김경민 트레이더 현재 시장도 슬슬 새로운 파동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매매를 보여주고 있어 수지 상승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민 트레이더 다음으로 만나볼 트레이더는 오늘 좋은 성적 내고 있는 추장 트레이더입니다. 네, 현재까지 데일리 C조에서 1등을 달리시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1기, 초대 멤버로서 또 어떤 활동을 펼칠지. 네, 이어서 놀부 선생 트레이더입니다. 네, 놀부 선생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조 5위에서 승점 44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수익을 낸다면 누적 수익 9위 안으로 진출 가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북두칠성 트레이더입니다. 예, 통화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각 상품들을 잡아가는 좀 트레이더인데요. 한 주 동안 통화 흐름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잡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풍승 트레이더입니다. 네, 지풍승 트레이더 현재 조 4위로 순위만 잘 지킨다면 본선 진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시죠. 차트미약 트레이더입니다. 예, 누적 수익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죠. 오늘 5일 전문 트레이더로서 오늘 재고 발표에서 어떤 액션을 또 하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잘 맞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차트미약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의 C조 트레이더 만나보셨는데, 정말 이제 예선전에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는 만큼 정말 뚜렷한 성적과 방향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흥미진진한 해외 선물의 신인데요. 자, 오늘 32명의 트레이더까지 어떤 경기 보여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C조가 방송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 스타트 배틀리그 시작합니다. 자, 배틀리그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방송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C조의 수익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위는 추장 트레이더 단독 선두 이어갑니다. 5,000불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추장 트레이더님 이제 현재 상품들이 추세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포지션 트레이딩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장 트레이더 어떤 종목을 거래했는지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전에 다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와 7위까지도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는 거 보아서 좀 포지션이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C조의 누적 수익금 보셨고요. 일간 수익금 보셨고요. 이어서 누적 수익금 현황 한번 살펴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연휴 동안에 트레이더들 어떻게 수익을 쌓아가고 있을지. 자, 1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 37,000불이죠. 와, 그 이상을. 3만 불을 넘겼네요. 네, 3만 불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와, 2위는 외환유형 트레이더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1위와 2위 트레이더는 네. 저번 시즌 우승자들이지 않습니까? 4강 진출자죠? 4강 진출자. 네. 역시 좀 실력을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3위는 차트 미약 트레이더가 또 3위 랭크되면서 13,000불 이상의 수익금 내고 있고요. 4위는 북두칠성, 추세신호, 시그널 빌리프, 파생 야신 순으로 누적 수익금 현황 확인하셨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매매를 하셨고 자신만의 그런 매매 기법 트레이딩으로 열심히 누적 수익을 쌓아가셨던 것 같아요. 황금연무 트레이더는 네, 변동이 없으시네요. 아주 수익 격차를 지금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 한 2만 불대 후반이었었는데 맞아요. 28,000불 정도 되셨던 걸로. 뭐 열흘 사이에 또 10,000불이 또 늘어난. 네. 이렇게 되면 그런데 계좌 잔고가 사실 예탁금이 늘어날수록 그쵸. 수익을 사실 퍼센테이지를 같은 10%라도 예탁금이 큰 계좌의 10%는 지금 수익률이 그렇죠. 격차가 크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점점 더욱더 좀 효율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C조 트레이더 분들이 방송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전에도 지켜보셨던 분들 보셨겠지만 승점 관리에 있어서 방송 승점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자, 오늘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유력해 보이시고 계시는데 바로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장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트레이더님 정말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성적도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은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무슨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금을 내셨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네. 이렇다 할 거래를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오일이 계속 저렴해져서 오일을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거래를 했고요. 특별히 청산한 거는 없습니다. 청산한 게 아마 한 계약 정도를 청산했고, 오일을 계속 저렴해졌기 때문에 계속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혹시 포지션도 가지고 계시고요? 예, 당연히 가지고 평균 있고요. 단가가 어떻게 되시죠? 오일 같은 경우에? 46.28로 가지고 있어요. 46.28달러에 매수로 예. 들어가셨죠? 예. 아, 그렇다면은 지금 오일이 상당히 많이 빠져서 어느 선까지 일단은, 가지고 계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불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3계약 이상은 가지고 버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P 매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S&P는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단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매도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20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정말 긴 연휴 끝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어떤 트레이더가 얼마만큼의 수익금과 매매를 보여줄지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장 트레이더 아주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연휴 때는 뭐 매매 많이 안 하셨다고 했는데 연휴 때 뭐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연휴 때는 아마 일단 투표를 했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계속 집에서 뒹굴뒹굴 했습니다. 워낙 피곤해서. 아, 이렇게 매매 좀 쉴 때는 뭐 해외 시장은 열리지만 그래도 트레이더 본인의 건강과 그런 여유도 챙겼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더분들은 연휴 때 뭐 하시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예. 네네. 그 다음 거래는 혹시 어떤 거래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오일하고 제 원래 전문이 S&P예요. S&P를 자주 거래를 하는 사람인데 오일을 저는 잘 거래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오일 때문에 아마 조금 수익을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P를 주로 거래하는 사람인데 S&P가 제 생각대로 잘 안 움직여서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거래가 된다면은 뭐 다 재벌이 되겠죠. 네. 네, 근데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대로 안 움직여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제 초보 거래자들한테 잠깐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좋습니다. 뭐가 있냐면 처음 거래하는 사람들이 뭘 실수를 하느냐 하면 수익을 낼 때 한 계약과 10계약, 100계약의 그 수익에 대한 크기, 기쁨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손실이 났을 때 한 계약, 10계약, 100계약의 손실은 한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큰 계약을 계속 거래하기보다는 작은 계약으로 자기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때 자동적으로 돈은 벌어지게 될 때 그때 자동적으로 계약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참고 자기 실력을 높이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역시 해외 선물의 신입니다. 조절을 통해서 이제 그릇을 이제 늘려가시라. 네. 좋은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은 계약수 그리고 적은 횟수의 거래로 인해서 꽃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꽃길을 계속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S&P가 지금 직전 고점이 2,397인가 8이잖아요, 거의. 예. 그 레벨을 만약 2,400을 뚫어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요. 120분 봉차트로 잡아요. 근데 120분 봉차트에서 보면 5일 같은 경우에 제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분 봉차트에서 이 파란 선을 돌파를 했어요. 5일 같은 경우엔. 근데 S&P는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하락을 안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S&P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쪽으로 배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지금 그 라인에 지금 계속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하락을 시작하면 좀 강한 하락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S&P 같은 경우. 5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 120 봉차트에서 파란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5일은 매수의 관점에서 S&P는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46.37이 무너진다면 매수의 관점이 조금 무너져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자꾸 흔들리거든요. 자기 자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잡으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수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꽃길을 걸어야지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참 참고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비중 조절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특히나 기다린다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꽂히는데 자신만의 그 기준선이 왔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그런 철저한 매매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에 좀 익숙하시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플러스 빨간 쪽으로 된 그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팁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장 트레이더님 오늘 지금 1위로 아주 산뜻하게 출발하고 계시는데 이후에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추장 트레이더는 정말 1세대 트레이더답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꿀팁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트레이더는 지금 현재 포지션이 관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놀부선생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C조의 경기 1인데요. 자, 지금 현재 포지션 미보유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미보유 상태인데요. 네네. 지금 골드를 매도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자, 골드 매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느 선에서 잡으실 계획이신가요? 네, 골드가 1225. 25에서요? 네, 그 정도 올라오면 거의 오늘의 고점인 것 같아요. 1225가 고점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때 매도를 들어가겠다. 네네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 날인데도 골드에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 골드에 대해서 접근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원유에 대해서는 접근 계획은 없으시고요? 클루드 오일도 지금은 상승세인데 계속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7달러를 넘어가기는 오늘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는. 네, 오늘 중에는요. 47달러를 도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놀부선생 트레이더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반가운데, 트레이더님. 네네. 지금 이제 경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남은 시간 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각오한 말씀 듣고 싶어요.
네, 그동안 뭐 제가 열심히 이 매매를 못 했는데요. 막바지 열심히 해서 한번 좋은 성적을 내보겠습니다. 아, 좋은 성적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승점이 70점이라 예, 점수를 네. 조금만 쌓으셔도 예, 안정적으로 뭐 4위 안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더님 네. 승점이 4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현재 70점이면은 승점 관리도 잘하셨네요. 네네네. 운이 좋은 씁쓸하신 겁니다. 것 같아. 네. 아닙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골드에 대해서 매매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해주신 뷰도 잘 참고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놀부 선생 트레이더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C조 트레이더, 출장 트레이더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에 맞게 포지션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 시세를 보니까요. 크루드 오일이 진짜 우리가 그 연휴 전에는 저 가격대가 아니었잖아요. 네. 오늘 원유 재고 건수까지 나오는 만큼 원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제가 4월 말경에 기술적인 상승 추세선을 시험하는 단계에서 이제 진입을 하였고 전 지지점인 40.50을 하회할 경우에 추세선 다시 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따라서 이제 오늘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오펙 감산 합의 연장라는 가격 상승 요인과 비오펙 국가들의 그 산유량 증가라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감산의 합의가 이제 그 과거에 있었지만 시장에서 $60 이상은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서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비오펙 국가들이 산유량을 늘리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북미 세일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 단가가 $45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세일가스 이제 기술 개발이 좋아지면서 생산량이 한 2배 이상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유량 증가세는 이제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따라서 가격 하방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북미 세일 쪽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 가격 저항에 따른 이제 등락 구간에서 반등성 파동 이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좀 하락 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셰일 오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단가가 맞지 않아서 좀 그런 불균형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앞에서 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보였다시피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성장 전망도 좀 밝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유에 좀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겠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금값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놀부 선생 트레이더는 1225까지 올라온다면 또 다시 한번 매도를 본다고 했단 말이죠. 송준식 해설위원님은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늘 안전자산이 어제까지는 약세를 이끌다가 오늘 갑자기 반등을 준 게 두 가지 이슈예요. 북핵 6차 핵실험으로 오전에 조금 끌어올렸고 그리고 트럼프가 FBI 지금 의장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코미 의장을 해임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재료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그런 재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곧 이제 6월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모드로 다시 돌아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1200선을 좀 터치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계속 하방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S&P 500이라든지 지수와 통화 같은 경우도 최근 대내외적인 시장을 맞서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 흐름이 이어질까요? 앞에서 이정민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좀 변동성이 있기도 하고 또 추세도 보여지긴 했지만 너무 어려웠던 시장이었다.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수 자체들이 약간은 이제 상승을 이제 이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는가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도 지수가 아마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져보는데 네.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시작을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 상품군에 대해서는 소폭 상승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1%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시장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 흐름 이어갈까요? 증시 개장과 함께 빠르게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흐름일까요? 지금, S&P가 좀 방향 잡나요?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스가 10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변동성 지수죠. 예. 네. 변동성 지수가 지금 1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트리거만으로도 사실 아까 이해설위원님 말씀대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상단 저항이 2,400선이거든요. 예, 직전 고점을 뚫어야 되는 상단 저항이 2,400선인데 저 레벨만 사실 뚫어준다면은 뭐 랠리가 한 번 더 2차 랠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빅스가 지금 23년 내 거의 최저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 확대를 너무 섣부르게 준비하기보다는 조금 시장 환경을 살피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상 S&P 같은 경우에 좀 하방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그런 모습 착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대개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 장 개시 후에 지금 기술의 거짓, 그러니까 속일수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품 같은 경우에 장이 개시했을 때는 단번 한 10분, 10분 그 내에서는 섣부른 판단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일단 개장 이후엔 좀 지켜보고 나서 하는데 휩소에 좀 빨리 휩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죠. 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어요. 장 초반에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장이 시작했을 때 좀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대로 좀 하락 쪽으로 또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가 해서 좀 무리한 베팅을 하신다면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점 주의하시라는 말씀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시장 상황에서는 아직은 방향성이 그렇게 뭐 시작 전과는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거는 같아요. 뭐 최근에 유로에 대해서도 뭐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로 통화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 좀 궁금한데 통화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뷰를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마크롱 당선이었죠. 당선 이후에 계속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 그러니까 유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달러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2차 뭔가 이렇게 시장에 기대를 심어줄 만한 카드가 좀 시장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유럽보다는 조금 미국의 중심으로 달러 중심으로 조금 그 통화 쪽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이후에 시장 상황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C조의 경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는 날입니다. 방송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예선전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승점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자, 계속해서 C조의 트레이더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트레이더, 지금 관망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2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0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연결 통해서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 연휴 끝나고 첫 경기를 C조가 하고 있고요. 김경민 트레이더 지금 막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매매 하셨나요? 네, 일단 5일 좀 진입했고요. 네. 처음에 약간 손절이 났다가 지금 약수익으로 복구한 상태고 일단 자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산을 하신 거예요?
네, 현재는 청산했고요. 네. 운 좋게 최고점에 매도는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좀 진입자를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미국장 개장 플랜트 이제 움직임 어느 쪽으로 나올지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원유에 대해서 좀 자리를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네. 트레이더들이 최근 거래에 이제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네네. 주로 이제 어떤 종목을 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쓰려고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현재 오일하고 골드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원래 개인 매매 혼자 할 때는 S&P도 같이 보는데 매매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지금 오일하고 골드를 좀 좁혔고요. 네네. 저는 매매할 때 신호 차트를 많이 생각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주로 일봉 캔들을 좀 많이 보고 매매를 합니다. 일분봉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일봉이요. 아, 일봉이요. 예.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읽으시는데, 네네. 전체적인 파동을 보시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일봉을 본다. 일분봉이 아니라 일봉. 네. 네. 이따 재고 발표 때는 어떻게 포지션을 보유를 하신 채 한번 승부를 보실 건가요? 아니면 확인하고 들어가실 건가요? 네. 재고 발표 때는 이제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다가요. 네네. 그 방향 잡히는 거 보고 진입하는 편입니다. 휩소 피해서 들어가는 편이고요. 네네. 일단은 좀 흐름을 보고 휩소를 지난 이후에 뭐 다시 들어가시겠다라고. 네. 이제 재고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힙쇼를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만약에 2위로 뭐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내신다면 승점 잘 가져가실 것 같은데요. 좋은 매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경민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오일에 대해서, 원유에 대해서 지켜보신 후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시고요. 또 특이하게 또 일봉을 보신다라는 그런 참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큰 흐름을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선물이라고 해서 일봉 주봉을 무시할 게 아니죠.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뭐 사실 일봉이나 뭐 연결 선물로 주봉 부분까지도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될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초보 트레이더들한테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전날 양봉이면은 그 다음날 매수로 접근하는 자세. 그렇죠. 혹은 전날 음봉이면은 그날은 매도로 한번 접근해본 자세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품의 뭐 역사적인 신고점, 신저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일봉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역시나 뭐 다양한 그런 방면에서 시장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뭐 미국 개장 이후에 움직임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이전과의 변화는 그렇게 상당히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럴 때가 또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이러다 갑자기 방향성이 톡 하고 터지면은 상당히 흔들리는 시장 흐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지금 10시 38분 40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2부에서는 또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그때는 또 그 전후로 어떤 흐름이 지켜질지 저희 해외 선물 씬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풍승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C조 트레이더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예선전 초와 말이 정말 전략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풍승 트레이더 역시 지금 현재 관망하고 있는데 전략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누적 수익금을 이전에 확인을 하셨는데 연휴 동안에 어떻게 매매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전략으로 했는지도 이후에 2부 순서에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풍승 트레이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풍승 트레이더는 뭐 이전에도 참 그 시그널 말이 있었잖아요. 도전하는 그대 아름답다.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기억에 남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번 대회는 어떤 아름다운 도전이 될지 자, 연결 통해서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도전 그대 아름답지 아니한가? 반갑습니다. 지풍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님 상당히 오랜만에 뵙잖아요.
예,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트레이더님,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는지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아무리 휴일이라도 해외 시장은 많이 운영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휴가 때 많이들 또 긴 휴가를 또 만끽하시느라고 대다수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거의 여행들을 많이 다녀오시지 않았나 싶고요. 이 또 별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기 트레이더 분들은 이 해외 선물에 참여한 트레이더 분들은 휴일 또는 또 정반대에 또 고생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트레이더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지내셨어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계속 사무실에서 있었죠.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어요. 네, 대다수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또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긴 추세를 또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불안해서 자리를 비울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시장을 하루라도 안 보면 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트레이더로서 계속해서 시장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승점 가져갈 수 있는 날인데 지금 관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원유재고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네.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정시 관망을 좀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기반의 유로를 또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유로가 많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때문에 유로 진입을 좀 노려보고 있고요.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또 진입을 할지 말지 조금은 조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재고 발표를 앞두고 전후로 좀 잘 지켜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전이잖아요. 네. 근데 도전이라면 사실 역추세 매매와 많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추세 반등 구간에서 끝꼬리를 잡는다. 밑꼬리를 잡는다. 그렇죠? 최상방 윗꼬리에서는 매도가 되겠고 최하방 밑꼬리에서는 매수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전하는 시장에 도전하기보다 긴 추세에 맞는 수능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세에서는 피보나치 계산값을 이용하던 그리고 아니면 엘리엇 파동을 이용한 추세 합류, 추세 반등을 노리기보다 추세 합류를 하면서 차분히 시장을 읽어나가는 게 저는 좀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그렇게 시장을 읽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이럴 때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풍승 트레이더의 그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보통적으로 해외 시황이나 뉴스 정보를 보면 사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그 방향을 좀 고집해서 진입을 노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뉴스나 시장 정보가 맞아떨어지는 건 결과는 맞습니다. 결과는 맞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빠지고 오르느냐. 시장에서는 내림세, 더 가격 조정을 해서 내리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디까지 오르고 빠지느냐. 그 구간을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 인내심이 필요한데 앞전에 해외 선물의 시인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조금은 파생을 이 해외 선물을 주식처럼 투자하는 게 어떨지 너무 단기적인 그 스캘핑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상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장기적인 긴 수익을 가져오려면 사실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데 조금은 포지션을 급히 진입하기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높게 잡았으면 어떨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해외 선물의 신 함께 시청하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까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매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전하는 그대 아름다운 지풍승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관심사인 크루드 오일 볼게요. 46.5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는. 네, 그렇죠. 재고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재료 내추럴 가스가 지금 반등을 좀 세게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우, 해설위원님 오랜만에 방송하셔서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아요. 네. 천연가스가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뭐 내일 재고 발표긴 한데 뭐 사실 원유 재고 발표를 간접적으로 그래도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맞습니다. 상품이다 보니까 같이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에서도 뭐 주요 업종 외에도 좀 외곽에 있는 그런 업종을 또 공략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종목에 대해서 그 옆에 파생되는 그런 종목 함께 가는 뭐 그런 종목들도 활용을 해보신다면 또 틈새 전략일 것 같아요. 일단 뭐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되는 통화가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라고요. 네. 캐나다 달러가 유가 움직임하고 이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여기 이제 증거금이 상당히 쌉니다. 한 캐나다 달러가요? 네, 1,300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마 유가의 움직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크루드오일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 캐나다 달러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크루드 오일의 그런 흐름과 추세가 뭐 자신에게 맞다 하시는 분들은 또 증거금 자체가 오일은 좀 세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143만 원, 150만 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선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현명하게 투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상황까지 지켜봤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조부터 보실까요? 자, 일간 수익금 현황 A조입니다. 와, 추세 신호 트레이더 오늘 어떤 매매 하셨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15,000불. 자, 일간 수익금이죠, 저게?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추세라면은 정말 누적 수익금에도 상당히 순위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불사라 트레이더 182달러, 그리고 3위 공동 3위죠. 캔디 문수사리 맥점멘트 트레이더 순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B조도 볼게요. 자, 불꽃 트레이더 오늘 상당히 선방하네요. 127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 270달러, 랭보 시스템 우리 해외 선물의 시인이시죠. 네네, 170달러. 그리고 513 트레이더는 오늘 50달러. 네, 그렇습니다. 박진서 트레이더까지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자, 이어서 C조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장 트레이더 4,922달러 이상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장 트레이더. 일단 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익 변화도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원유 재고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추장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좋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트미아 트레이더도 5위를 100% 비중이시기 때문에 궁금하고요. 자, D조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1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 1,380달러죠. 와, 상당합니다. D조는 좀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시그널 빌리프도 거의 1,000달러 가까운 금액을 기록하고 계시고, 선제 트레이더, 파생, 야신, 천기살롱 트레이더 모두 수익권에서 성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S조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황금연못 트레이더 오늘도 1,000달러 이상이에요. 황금연못 트레이더는 정말 더욱더 막강해지신 것 같아요. 시즌2 때 더. 네. 그리고 리치 트레이더, 박노주 트레이더, 외환용 트레이더 순으로 지금 순위 수익금 현황 확인하셨습니다. 네. 지금 A, B, C, D, S조까지 확인하신 그런 현황은 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금을 좀 벌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더욱더 흥미진진한 경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